막장 인사, 김경수, 김남국, 박관천, 그리고 그 변호사도 한 자리 차지했다. 사무는 바로 국정과제 사무처럼 느껴지는 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농공행상, 자기 여태까지 지켜준, 방탄에서 지켜준, 방탄을 그러니까 방탄막을 막 씌워주는데 앞장선 이 사람들, 그리고 원래 좌파 성향, 친북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과거 자기 칠해내라고 해서 자기가 수하로 부렸던 사람들, 이번 대선에서 잘 이용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쫙 앉혔습니다. 한 좌파 평론가가 그 명단을 쭉 보면서 이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고 사조직 같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쪽 안에서도 이 정부 조직 같지가 않습니다. 인사 참사, 나중에 인사 참사로 기록될 만하죠. 가령 국무총리 김민석, 무슨 가장 이 김민석이 왜 국무총리가 되는가?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줬기 때문이죠.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1선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방탄하느라고 별 이야기도 하고 그 형 김민웅 윤석열 정부 첫 취임 때부터 탄핵하라 길거리에서 외쳤던 그 사람 동생, 자기 이재명 방탄에 목숨 걸고 막 뛰어들어가서 그냥 체면 다 내던지고 했던 그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힌 겁니다. 그런 자리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 막장 같은 인사인지 정말 혀를 차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 이재명 정부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경수.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덜러리 나와서 김동연하고 같이 덜러리 나와서 3등을 한 김경수죠. 김경수를 행안부 장관에 앉힌다. 행안부가 다른 일 행정 조직 이런 거 하지만은 행안부가 선거를 하면은 선거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리를 합니다. 전국의 지방 조직을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를 앉힌다. 김경수가 어떤 인물입니까? 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 있으면서 문재인 수행실장, 비서실장 이런 거 했죠. 바로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선거에 민의를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한, 선거 민심을 조작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김경수인데, 그 김경수를 선거관리주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앉힌다. 이것을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덜러리 서준 대가인지 몰라도, 아니면 그 친문 쪽에 떡 하나 던져주는, 문재인 쪽에 떡 하나 던져주는 이런 차원인지 몰라도 선거관리 주무부서의 장관에 선거 민심을 왜곡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떡하니 앉히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일이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은 너무 어이없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김남국을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앉혔습니다. 김남국 코인 국회의원 하면서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 막 하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비자금 의혹까지 다 있었고 한데, 어쨌든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죠. 1심 무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재판 중입니다. 2심 재판 중입니다.
2심 재판 중인 그 코인 김남국을 비서관으로 앉힌 겁니다. 물론 이 재판 중인 게 이재명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본인은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5개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뭐 재판 하나 진행 중인 사람, 그거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비서관으로 앉힌 거죠. 그 코인 무리를 빚고 그 떠들썩하게 했던 그 김남국을 자기 과거에 7인의 멤버라고 이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이렇게 떡하니 자리 하나 던져주고 박관천이라고 있죠. 박관천 그때 이 경찰 출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정윤회 문건을 만들어서 이 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윤회 문건.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문건을 만들어서 그때 떠들썩했죠. 박관천 경찰 경정. 이 사람이 그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그 정윤회 문건을 유출을 한 그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건을 근거도 없는 문건을 만들어서 파문을 일으킨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 무슨 뭐 신속 대응단 부단장으로 또 가서 부역을 했죠. 그거 하면서 소위 말하는 리박스쿨 댓글 유혹 사건 이것을 또 막 주무른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을 어디다가 썼느냐? 경호처 차장, 경찰 출신이라고. 뭐 경호 업무도 안 해봤을 텐데 경호처 차장으로 떡하니 또 발탁을 했습니다. 경호처를 또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불법성이 있는 그 체포동의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끝까지 뭐 경호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버텼죠. 이제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경호처 차장으로 갖다 넣었습니다. 경호처장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경호처에서 보통 경호처장은 외부에서 오지만은 경찰 출신이든 군 출신이든 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성훈 차장처럼 경호처 차장은 원래 경호관들이 가는 그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 전에 뭐 경호 실장도 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경호처 차장은 안에 내부 승진 자리인데 거기를 박한천을 떡하니도 앉혔습니다. 김경수, 김남국, 박한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 변호사도 한 자리 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이태형 변호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형 변호사. 이재명 사건만 나면은 이태형 변호사. 그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해줬다. 그래서 거기 이재명 변호사들을 막 사회 이사로 막 앉혔다. 그래서 뭐 돈을 줬다 이런 건데 일단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혹이 있죠. 여전히 털어지지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여기에 변호를 해서 그때 이게 나중에 무죄를 받았죠. 그다음에 해경군 김씨 사건 때 또 변호를 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민정비서관에 앉혔습니다. 민정비서관. 자, 갑자기 이태영 변호사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전에 박균택을 비롯해서 뭐 김동아 뭐 이런 사람들 대장동 변호사를 막 국회의원 공천을 막 줬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왔었죠.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 많은 변호사비를 이재명이 다 주지는 않았을 거다. 뭐 정관 예우 받는 사람들 하면 뭐 억대 그냥 나가죠. 그런데 그 많은 20명 이상의 변호사를 쓰면서 다 변호사를 비를 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공천으로 대신 준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당 대표를 했으니까는 국회의원 공천 이거 가지고 막 선심을 쓰듯이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집권을 했다고 이런 정부 요직
자리에 과거 본인의 변호사들이 좀 많습니까?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게 5개지만은 뭐 혐의를 받는 게 뭐 7개인가 8개, 뭐 7개, 8개 사건에 11개 혐의, 뭐 이런 거니까 변호사가 엄청 많죠. 그 변호사들 그때 공천도 막 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시작입니다. 엄청난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뭐 공공기관도 있고 제가 이 책을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제가 썼던 책인데 이 대통령이 사람 쓰기라는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취재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한번 취임하면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무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임명하는 자리. 그냥 대통령 임명장 나가는 자리가 18,000개입니다. 18,000개. 그런데 그 대통령이 사람 쓰기 정말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사람 잘못 쓰면은 그 대통령 그 정권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사람 쓰는 것을 보면은 어떤 뭐 전문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충성,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가. 오직 그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막 자기 방탄을 해주고 했는가.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을 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함상훈 2명을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다 지우는 거죠. 그때 문영배, 이미선 그 후임으로 2명을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는데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헌법재판소 그때 좌파가 주도한 그 우파 헌재 재판관들도 다 넘어간 상황이었죠. 그때 이 헌법재판소가 그 2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임명이 무산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아예 그걸 이제 취소를 해버리고 지명을 철회를 하고 곧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2사람을 지명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좌파로 완전히 바꿔서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법 리스크들이 최종적으로는 헌재로 막 다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선거법 개정 이런 게 다 헌재로 몰리게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헌재를 장악을 하려고 또 오늘 딱 이틀째 취임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이것부터 지금 손을 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기조차 하는 상황인데 안에서 견제가 전혀 없습니다. 안에서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누구도 이 말에 이재명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오늘 정청래가 뭐라고 했는지 참 기가 찹니다. 정청래가 MBC 이제 좌파 완전히 이제 그 정권의 권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겠죠. MBC 좌파 방송. 정청래가 여기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첫 인사. 그 진행자가 물으니까 정청래가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설령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잘된 인선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뭐든지 다 옳으니까는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재명이 하는 건 다 옳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이종석 국정원장 다 적임자, 다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숙고하셨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청래는 왜 이렇게 또 심하게 아부를 할까요? 이제 박찬대가 곧 끝납니다.
그 원내대표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죠. 그래서 뭐 서영교도 출마한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 대표 경선이 곧 있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그거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당 대표 경선은 무슨 경선입니까? 이재명이 낙점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는 이런 엉망인 인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이걸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그것도 이제 그 권력의 스피커 노릇을 하게 되는 MBC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행자가 민주당 당대표 나갈 거냐 모르니까는 정청래가 그건 당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당원들은 무슨 당원입니까? 이재명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대선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재명의 낙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죠.